자, 민주당 상황이 이렇고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드디어 이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후 4시에 TK 지역, 대구, 경북 등 지역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나마 가장 시끄러울 수 있는 국민의힘 공천의 뇌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죠. 이제 대구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한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일부 뭐 이제 그 TK 지역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 이제 먼저 발표한 거고, 논란이 이제 뜨거운 지역들은 다 이제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 지역이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경선을 이제 한다고는 이제 했지만 사실은 경선 룰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현역들한테 불리하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정치 신인들이 상당히 이 경선 과정에서도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설령 경선을 치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K 지역 같은 경우는 컷오프 결과도 지금 발표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들한테 통지는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속속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마 좀 꽤 좀 이제 폭탄이 좀 터지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예상이 좀 되는 거죠. 네. 굵직한 인사들이 뛰고 있는 지역구 보면 대구의 주호영 의원 지역구, 그리고 뭐 전복민, 장해찬 두 분이 붙는 지역구, 그리고 뭐 울산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벌써 반발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채익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자기 뭐 그냥 이거 수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탈당 이야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건대는 이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친윤들이 제가 보건대는 이제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상당수가 친윤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럼 조용히 가만히 있겠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막판에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질 텐데 이걸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잘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역량에 좀 달린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관전 포인트는 일단 1차 경선 결과에선 현역이 대거 생환했는데 2차 발표에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까?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모두 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을 했는데 최 교수님, 이번에도 현역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먼저 처리한 거는 네네.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네. 불만이 별로 없는데 이런데 뭐 먼저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숙제를 지금 맨 나중으로 미뤄놓은 상태고요. TK, PK 지역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갈등의 요소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윤 공천이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 친윤,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역들의 물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역 중에 또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생환이 가능하겠지만 비윤계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 새로운 인물로 내려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도리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당선 가능성이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관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특히 뭐 강남 지역이나 송파 지역 같이 네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또 대구나 부산 중에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친윤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도전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폭탄이 터진다 표현 쓰셨는데 진짜 뇌관이 될 수 있는 곳이죠. 서울 강남권 그리고 TK 지역. 여기는 아직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결정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불병, 그리고 서울 서초을, 그리고 TK 지역 8곳, 대구 달서갑, 동갑, 북갑, 경북 경산, 구미을, 안동, 예천. 사실 이런 지역들은 소위 빨간 깃발을 꽂기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촉각이 곤두서고 있고, 기득권 또 무감동 공천이 되면 전체 분위기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 추천제로 여기를 한번 채우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도 대표 선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전체로 한다고 하면 혹시나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국민 추천제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미리 질문 문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든지 아니면 중도 진영이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힘이 쏠리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힘이 쏠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 국민 공천제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낙점 또는 어떤 친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형식은 국민 공천제를 하더라도 실제 이 공천이나 아니면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은 무늬만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국민 추천제가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집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 지적대로 국민 추천제 한다고 하고 겉으로만 그러고 실제로 꽃길을 깔아주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또 대거 윤심을 얻은 분들이 여기 싹 들어가면 오히려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민공천제를 네. 꺼낸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친윤을 꼽기 위한 네.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건. 예.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무늬만 국민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한다며요. 그리고 뭐 민주당 시스템은 저 엉터리고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시스템 공천으로 끝까지 가지 그럼 왜 중간에 갑자기 국민공천제가 끼어듭니까? 여기 좀 수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친윤공천을 강행하기 위한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밖에 이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뭐 이제 속속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승, 장해찬, 백종현, 김희정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예상했던 부분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대거 현역들보다 이제 친윤들이 어떻게 좀 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렇죠. 네. 예, 보니까 지금 언뜻 듣기에도 지금 네네. 정치 이번에 신인들, 친윤 예. 신인들이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 장해찬 최고가 전 들어갔다라 최고, 그러면 청년 뭐 이미 예. 끝난 거 아닌가? 국민적 판단도 아마 그건 뭐 아. 이미 그건 뭐 친윤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네네. 그만큼 상징성이 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후반부에 와서는 친윤공천을 이제 강행을 하는 거고 예. 이제 초반에는 그걸 숨겨놨다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래 생각했던 그런 의지들을 나중에 막판에 지금 결국 네네. 드러내는 진심이 막판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그 형국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면 막판에 어차피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부산 지역 결정이 된 걸 보면 금정의 백종원, 부산진 을의 이현승, 연재 김희정, 수영 장해찬 단수 공천이고요. 현역 의원 이주환, 연재 전봉인, 수영은 컷오프 됐습니다. 동래는 김희곤 후보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죠. 서지영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꽤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당연히 시끄러울 네. 수 있죠. 뭐 예상했던 대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구를 나중에 남겨놓고 네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친윤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역들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낼 데도 없어요. 어디로 네. 보냅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가까운 분, 뭐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야 뭐 대선 때부터 계속 도왔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친윤 공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금 계속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TK 지역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K만 나왔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만 부각이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연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일부러 정말 좋은 자리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